안녕하세요. 네이버 블로그 라연의 낚시얘기에서 라연이와 함께 일상을 기록 중인 써니입니다. 요즘 생새우 외수질 시즌이 한창이죠. 자, 요즘에 대상어로 광어, 농어, 북바리, 민어 요런 거를 지금 생새우 외수질로 한참 선상을 나가고 있는데요. 지난 영상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오이도 킹스타워를 타고 이제 생새우 외수질 낚시를 해서 사이즈 좋은 광어, 이제 라연이보다 훨씬 큰 광어를 제가 잡았죠. 저희는 이제 9자라고 박박 우기고 있지만 사람들이 89, 88이다. 약간 모질란다. 입을 늘려서 사이즈가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이제 제 마음속에는 9자 광어를 잡고 이렇게 왔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저희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나도 생새우 외수질에 도전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 영상 하나만 딱 보면 외수질 낚시가 이런 낚시구나 하고 이해를 하실 수 있게 제가 하나부터 10까지 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로드는 일단 먼저 요거는 지금 마탄자 케레스, 자 F1, F2 이렇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F1이 조금 더 연질돼요. 그래서 제가 F1을 사용을 하고 있고 F2가 이제 라연이가 쓰는 게 F2입니다. 저희는 좀 성향이 로드를 한번 사면 좀 이렇게 길게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잘 안 하고 그냥 처음부터 좀 어느 정도 쓸만한 로드 그걸로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편이라서 저희는 가격대가 있는 20만원 초반대 로드를 사용하고 있지만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너무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입문했을 때 이게 외수질 로드로 제가 처음에 사용을 했던 로드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는 다닐 코리아 586 로드. 자, 요거가 지금 외수질 전용 로드로 해서 요게 한 10만원 초반대 이 로드고, 요거보다 조금 더 저렴한 로드들도 많이 있어요. 한 6만원, 7만원 요 정도에서도 사용할 만한 로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본인의 취향에 맞게 이제 본인이 고르시면 되는데, 생새우 외수질은 싱커를 30호, 40호, 50호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30호, 40호, 50호 싱커를 써도 로드가 부러지지 않고 물고기가 올라왔을 때 30호, 50호보다 더 힘이 더 가해지잖아요. 그랬을 때도 그거를 더 견딜 수 있는 그런 로드를 써야 이제 생새우 외수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선상 로드, 외수질 로드 말고 제가 지금 쭈꾸미 로드가 있는데 쭈꾸미 로드로 선상 외수질 할 수 있나요? 당연히 안 됩니다. 자, 쭈꾸미 로드는 기본적으로 8호부터 한 12, 13, 14, 15, 16 요 정도를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30호 요런 거를 달면 로드가 부러지겠죠. 그래서 외수질 전용 30호, 40호, 50호 이상 사용을 할 수 있는 로드를 사용해야 되고, 그럼 나는 지금 문어 로드가 있는데 그럼 문어 로드 사용 가능합니까? 문어 로드는 사용 가능합니다. 그거는 그람수가 높은 거를 사용하잖아요. 저희가 문어 갈 때 30호, 40호, 50호 이렇게 싱커를 사용하잖아요. 근데 문어 로드는 아무래도 이제 감도가 이제 낚시를 하면서 이제 그 초리가 아주 연하고 예민하지가 않기 때문에 낚시를 하면서 그 손맛이라든지 바닥을 읽는 거라든지 요런 게 약간 감도가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거를 이제 두 가지를 다 병행을 해서 사용을 한다 그러면 문어 로드까지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외수질은 어떤 베이트리를 사용하는 게 좋냐?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모델인데 요거는 코바3. 제가 지금 외수질, 문어 요런 거를 할 때 사용을 하는 릴이고, 요거는 올터레인, 도요 올터레인. 자, 요거는 올터레인 3. 요거는 6점대입니다. 쭈꾸미를 할 때 이제 제가 사용을 합니다. 쭈꾸미, 갑오징어 이런 거 할 때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자, 6점대, 7점대, 8점대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예를 들면 자동차로 만약에 얘기를 들면 5점대는 트럭, 6점대는 승용차, 7점대는 스포츠카 이렇게 예를 들면, 자, 트럭은 힘이 좋아서 무거운 짐을 싣고 가기는 좋지만 빨리 가지는 못하잖아요. 스포츠카 같은 경우는 빨리 갈 수는 있지만 무거운 짐을 싣고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낚시를 하는데 내 대상어가 광어, 문어 이렇게 사이즈가 좋고 무겁고 이런 애들은 내가
7점대로 만약에 그거를 감는다 그러면 한 번 감을 때 회전 횟수는 빨라갖고 빨리 올라오지만 얘가 그만큼 드랙력은 약하기 때문에 그거를 올릴 때 굉장히 힘들고 아마 잘 못 올릴 거예요. 그런데 대신에 쭈꾸미 낚시를 한다 그러면 쭈꾸미는 아주 작잖아요. 그래서 부하가 많이 안 걸리니까 한 번 감았을 때 빨리 쭉쭉 스포츠카처럼 빠르게 올라오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맞춰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나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뭐 문어, 외수질, 뭐 쭈꾸미 뭐 이렇게 전용으로 다니고 있지만 나는 이렇게 나 선상 가는데 전부 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이제 공통적으로 나는 이제 어떤 걸 하는 게 좋겠냐 이렇게 만약 말씀을 하시면 저는 처음에는 이렇게 겸용으로 5점대 정도를 사용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릴의 합사는 어떤 거를 감아야 되냐. 자, 외수질 낚시는 기본적으로 1호 내지는 2호를 사용을 하는데 저희는 밑걸림이 많지 않은 지역에서는 1호를 사용하는 편입니다. 백조기도 저희는 1호를 많이 사용을 하고 뭐 쭈꾸미 뭐 갑오징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용을 할 때도 저희는 1호를 겸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2호를 사용하는 경우는 왜 그 2호를 사용을 하느냐. 왜냐하면 밑걸림이 걸렸을 때 1호는 땡기면 채비 손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채비와 이제 라인이 연결된 부위가 터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끄집어 올리려고 이제 2호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문어 같은 경우도 1호를 사용을 하면 문어는 바닥에 붙어 있잖아요. 그거를 억지로 끌어내야 되는데 그거를 뜯을 때 한 2호 정도는 돼야 채비가 손실이 없으면서 뜯어낼 수가 있는데 1호를 하면 채비가 거의 많이 터져요. 그래서 채비 손실이 많기 때문에 2호를 사용을 하는데 인천권 같은 경우 저희가 오이도 킹스타워를 tas을 때 밑걸림이 거의 없었어요. 그 지역이. 그래서 저희는 1호를 사용을 했고 만약에 내가 뭐 북발이나 민어 이런 거를 외수지를 간다. 북발이 같은 경우는 여밭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 밑걸리면 바로 채비가 계속 터지면 계속 그걸 감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2호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외수질 채비를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는 이렇게 외수질을 이렇게 편대로 돼 있는 이런 채비를 지금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천평으로 해서 자작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자, 이렇게 이런 거나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쇠가 이렇게 돼 있어서 얘가 이제 옆으로 라인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게 액션을 할 수 있는 이런 채비를 많이 사용을 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선상에서 사용을 하다 보면 밑걸리면 이게 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선사에서 이렇게 어떤 선장님들은 이렇게 편대채비를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계세요. 그 정도로 이렇게 사용하기가 불편해서 요새는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바늘 하나만 이렇게 하나 해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실제로 이제 배에서 제가 낚시를 하면서 이제 설명을 드린 영상 잠깐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자, 영상으로 보시죠. 저희는 자작으로 경심줄은 10호, 그리고 바늘목줄은 8호, 그래서 세이코 22호, 그리고 바늘목줄 길이는 80cm, 그리고 기둥줄 길이도 80cm예요. 한 90 정도 되나? 지금 저희는 요렇게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고, 요거 같은 경우는 외수질 채비를 저희가 직접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게 뱅뱅이로 해갖고, 왜냐면은 제일 많이 문제가 되는 게 많이 엉키는 게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뱅뱅이로 하면은 새우가 거의 엉키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요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저희는 뱅뱅이로 쓰지만 여기를 도래로 쓰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K무라 십자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쓰는 분들도 있고, 이제 그거는 다양하게 사용을 하지만 여기에서부터 가지줄부터 싱커까지의 길이는 30에서 한 40 정도를 많이 사용을 하시고, 요 위에는 너무 위에가 짧으면 이 바늘 목줄이 위에 걸릴 수가 있으니까 그것만 맞춰서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자작으로 만드셔도 되고, 요거 같은 경우는 온더시에 가시면 이게 구매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영상 보고 오셨죠? 자, 이렇게 저희는 지금 이렇게 바늘 목줄을 이렇게 제가 요거는 직접 묶었는데 이렇게 라인을 이렇게 해서 가지고 다니면은 좀 그래도 꼬임이 좀 덜하고 이렇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제가 요거는 저는 직접 묶은 거고 요거를 묶은 바늘을 사셔도 되고 직접 묶으셔도 되고 자 바늘을 묶는 방법은 저희 이렇게 영상에 링크 띄워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바늘 묶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자, 새우 같은 경우는 외수질 낚시를 할 때 모든 선사가 다 새우를 개인적으로 준비를 하는 건 아니에요. 13만 원 정도 해서 새우 미끼값까지 같이 해서 선비를 13만 원을 받고 앞에 새우가 있으면은 물칸에다가 새우를 한 10마리씩 이렇게 갖다 주시고 또 쓰고 나서 모자르면 또 사무장님한테 얘기하면 사무장님이 또 갖다 주고 아니면 내가 가서 가져와서 사용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런 경우는 이제 새우값을 3만 원을 받죠. 근데 이제 오이도 킹스타우 같은 경우는 선비를 이제 10만 원을 받으면서 이제 새우는 이제 본인들이 사갖고 오는 거죠.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라연이랑 둘이서 낚시를 한다 치면 새우를 한 2만 원 내지는 3만 원을 사면 항상 새우가 남아요. 집에 갖고 오면은 새우가 많이 남아요. 그 정도로 왜냐하면 거기는 시화점에서 생새우를 40마리에 만 원에 파니까 이것도 이제 경쟁력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은 외수질 같은 경우는 생새우 값이 있기 때문에 비용이 비싼데 이제 선사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는 6월달 한 달 동안 또 저희가 만 원 할인도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만 원 할인을 받는데 새우를 만 원어치만 사도 40마리면은 하루 충분히 낚시할 수가 있으니까 10만 원에 생새우까지 다 할 수가 있죠. 자, 먼저 선사에서 준비를 해주시는지 아니면은 내가 개인적으로 가져가야 되는지 이제 그거에 대한 거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선사에서 이제 무한 제공을 하는 선사들도 있지만 이제 그거를 개인적으로 준비를 하라고 하는 선사들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새우 통에다가 이제 새우 이렇게 기포기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관리를 해서 하는 게 이제 그날 낚시의 조과가 영향이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새우가 일을 거의 다 합니다. 그래서 너무 바닥을 끌으면 밑걸림도 생기고 그리고 새우도 털리고 그리고 바닥층에는 놀래미가 많이 물기 때문에 거의 이제 우리는 이제 놀래미는 손님 고기로 생각을 하니까 그래도 기왕이면 선상에 나왔으면 우럭, 광어, 농어 요 정도는 잡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바닥을 찍고 한 바퀴 내지는 두 바퀴 요 정도를 감는 게 좋습니다. 선장님이 지금 계속 농어를 할 때 바닥 찍고 두 바퀴 감은 새우를 계속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거의 한 1m 정도에서 이제 어군이 형성이 된다는 얘기니까 이제 바닥을 한번 찍어보고 중간에 한번 이렇게 찍으세요. 이렇게 찍은 다음에 자 여기서 한 바퀴라는 거는 여기서 시작을 했으니까 릴이 요렇게 한 바퀴 자 요렇게 두 바퀴 이렇게 감고 가다가 입질이 너무 없거나 아니면은 뭐가 이렇게 툭 하고 이렇게 건드리는 경우는 땅이 아스팔트처럼 일자가 아니잖아요. 바다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그럼 만약에 이렇게 한 바퀴 두 바퀴를 감고 가고 있는데 바닥에 뭐가 걸리는 느낌이 나면 뭐가 이제 그 바닥층이라는 거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러면 그때 다시 또 두 바퀴를 감고 또 가고 있는데 또 툭 쳐 그럼 또 두 바퀴를 또 감고 근데 좀 가고 있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어 그럼 바닥을 한번 또 찍어보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내가 그 수심층을 잘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하고 수심층을 맞춰서 하고 있는데 뭐 놀래미만 나오고 장대만 나오고 이러면 내가 너무 바닥을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뭐 바늘 목줄이 너무 길면 한 바퀴를 감아도 바닥을 질질 끌고 올 수가 있잖아요. 그날 조류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뭐 한 바퀴를 감았는데 뭐 놀래미가 나온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두 바퀴를 감으시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거를 맞춰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외수질 낚시는 내가 잡고자 하는 어종의 수심층을 맞춰서 이제 몇 바퀴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 다 똑같은 바퀴 수는 아니잖아요. 나는 5점대를 쓰고 있고 다른 분도 6점대를 쓰고 있고 그러면은 5점대, 6점대, 7점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한 바퀴 감는 회전수의 길이가 더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점대 같은 경우는 두 바퀴를 감았다 그러면 7점대를 만약에 쓴다 그러면은 한 바퀴 반을 감아야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그 나의 그 릴에 맞춰서 그거는 바퀴 수는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그거만 하시면 외수질은 생새우가 일을 다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바닥이 이제 깊어지고 있어요. 지금 한참 내려갔죠 지금. 그러면 이제 점점 바닥이 깊어지거나 점점 바닥이 올라오거나 그거만 맞춰서 잘 하시면 돼요. 그리고 너무 밑걸림이 안 걸리게끔 이렇게 툭 하면은 바로 이렇게 감는 것보다
툭툭 거리면 바로 로드를 이렇게 들어주면 얘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딱 올린 다음에 감아주고 또 다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히트. 히트. 아 뭐야? 오 히트. 나는 바닥인가 히트야. 봐. 나는 히트. 넌 히트야? 히트. 히트. 거기가 풀러가서 그쪽으로 이제 왔다. 광어네 광어. 오, 방어사야 좋아. 광어. 당겨줘, 안 당겨. 와, 사야 좋아. 축하해 언니 축하. 광어. 아, 좋아. 대박. 아, 씨, 팔자고 쳤네. 팔자고 쳤어. 우와. 네. 오, 감사합니다. 오. 예, 씨. 야, 난리 났어. 자, 이렇게 보고 오셨죠? 자, 이렇게 만약에 어초를 들어간다거나 막 여밭을 들어간다거나 그러면 선장님이 들어갈 때 자, 몇 바퀴 감으세요를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에 맞춰서 이제 감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외수질 낚시 같은 경우는 선장님하고 그 이해가 잘 돼야 되고, 선장님이 뭐 한 바퀴 감아라, 두 바퀴 감아라, 뭐 여밭을 들어간다, 아니면은 뭐 어초를 들어간다, 뭐 어초 높이가 6m다, 7m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이제 내가 몇 바퀴를 감는지 그거를 이제 미리 감고, 제가 봤을 때는 선장님이 만약에 뭐 6m다, 뭐 몇 바퀴 감아라 말씀을 하면 그거를 못 믿고 이제 끝까지 이제 끌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툭툭툭 거리면 그때 이제 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거의 밑걸립니다. 저도 이제 어초 탈 때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았거든요. 선장님이 5바퀴 감으라 해서 감았는데 입질이 전혀 없어. 그래서 다음번에는 3바퀴 감았더니 그냥 막 걸려. 그런 경우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밑걸리면은 막 끊게 되고 배가 옆으로 지나가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낚시를 하고 있는데 내 라인은 저기에 걸려가지고 늘어져 있고 막 이러면 남들한테도 민폐고, 그리고 낚시하는데 고기도 쫓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안 좋기 때문에 웬만하면 선장님이 몇 바퀴 감아라 그러면은 그렇게 감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이렇게 외수질 낚시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거 설명을 드렸어요. 일단 싱커는 저희는 40호 이렇게, 저희는 라연이랑 둘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40호 3개, 여기 30호 2개, 그리고 50호는 멀리 있는 바다 아니고는 여기 내만권에는 30호 40호 정도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 바늘, 채비, 외수질 채비, 자, 릴, 이제 낚시하면서 손을 닦을 자 수건, 자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낚시 장갑, 여름 필수품, 자 선크림, 모기약 이런 건데, 자, 이렇게 해서 핀도레, 여기 맨도레고, 자, 핀도레만 있으면 돼요. 자, 그리고 자 물고기를 잡았을 때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자 악어 집게, 그리고 요거는 꼭 있어야 돼요. 요거는 왜냐면 물고기가 입에 걸렸을 때 바늘이 이게 입이 딱딱한 애들이 있거든요. 그럼 바늘이 잘 안 빠져요. 그래서 이게 없으면은 바늘 빼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거 꼭 있어야 됩니다. 자, 요거는 바늘 빼는 구자집게, 그리고 이제 광어 같은 거는 이렇게 또 이렇게 입을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들어야 되니까, 자 요거는 이제 우럭 같은 거는 이렇게 이걸로 해도 되는데, 광어, 농어 이런 거는 또 사진 찍기용. 자, 요것도 하나 있어야 되고, 합사 가위 이렇게. 그러면 합사 가위, 그리고 바늘을 뺄 수 있는 집게, 그리고 물고기 잡는 거 이렇게 지금 이것만 있으면은 이제 갈 수가 있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고기를 피를 빼야 되잖아요, 잡으면.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선상에서 피를 빼주는 선상도 있고, 그리고 본인이 다 피를 빼는 선사도 있고, 이제 그거는 선사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사무장님이 와서 피까지 빼고 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는 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요 정도 칼은 갖고 다니시는 게 좋아요. 요거는 지금 5,000원인데 온도시에서
제가 5,000원을 주고 산 건데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그 가방이 있어서 다른 거는 싼 거가 이제 가방이 없는 게 많은데 요거는 지금 가방이 있어서 이렇게 조그만 거. 왜냐면 여기 가방에 이렇게 쏙 들어가기도 좋고, 그래서 만약에 회를 뜨는 용은 아니고 피를 빼고 요러는 정도로 사용을 하는, 자, 요 정도 칼. 이렇게 해서 이제 태클박스에다가 이렇게 넣고, 중요한 게 빠졌죠. 자, 신분증, 그리고 멀미약. 자, 멀미약 같은 경우는 저희는 아네론인데, 아네론.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일본에서 이제 일본 멀미약이에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다른 거에 비해서 이제 멀미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게 효과가 좋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이스박스는 저희는 이거는 비싼 거는 아니고 그냥 메이커가 없는 건데, 그냥 괜찮아서 이거를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끌 수 있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스박스가 이거를 무거운데 이거를 들고 이거를 이동을 한다? 이거 진짜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바퀴가 달려있는 아이스박스가 저희는 사용하기 좋더라고요. 1.5L짜리 생수, 요거를 지금 2개를 이렇게 얼려가지고 이렇게 넣고, 그리고 이렇게 비닐 이런 걸 가져갑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잡으면 비닐에 넣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야 아이스박스 비린내도 안 나고 또 물도 안 닿고 하니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요거는 지금 구명조끼입니다. 구명조끼. 자, 구명조끼는 저희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레드펄스에서 저희가 선물로 받은 건데, 요거는 수압식이라고 그러죠. 물속에 들어가면 그 압력으로 이용을 해서 터지는 거. 그래서 비가 올 때 이거를 입어도 이제 안 터지는 거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수분식. 그래서 이제 수분이 이제 수분이 느껴진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터져요. 그래서 비가 오는 날 만약에 요거를 겉에다가 입으면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 위로 우비를 입는 경우 많죠. 그래서 요렇게 지금 2가지가 있는데, 얘가 가격은 더 저렴하고 얘가 가격은 조금 더 비쌉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희가 입었을 때 덥지가 않고 사용하기 괜찮아요. 그리고 착용감도 좋고, 역시 가격대가 있어서 그런지 사용하는 그 여태까지 입은 구명조끼 중엔 이게 제가 제일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여기에 주머니, 이게 여기 이렇게. 그래서 이거 핸드폰, 저희는 촬영을 하기 때문에 핸드폰, 보조 배터리 뭐 이런 거를 여기다가 끼우기가 좋고, 그리고 밑에 고리가 있어서 실제로 제가 사용하는 거 뭐 가위나 뭐 립그립이나 이런 거를 여기다가 걸기가 좋고, 제일 좋은 거는 여기에 이제 아몰이라고 그러죠. 여기 옆에가 이제 걸리는 게 별로 없어서 요거 같은 경우는 입었을 때 이렇게 낚시할 때 불편하지가 않더라고요. 어떤 구명조끼는 입으면 이렇게 옆에 옆구리에 자꾸 구명조끼가 걸려가지고 이렇게 낚시할 때 이렇게 되게 안 좋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그런 게 없어서 굉장히 편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명조끼를 준비하셔야 되고, 그리고 모자, 이렇게 선상 모자를 이렇게 챙기고, 그리고 선상 장화. 선상 장화를 안 신고 그냥 크록스 신발, 스레빠 이런 거 신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이렇게 장화를 이렇게 신고 선상에서 만약에 물고기를 잡으면 물고기를 앞에다가 놓잖아요. 그러면 막 얘가 막 움직이면서 물이 막 계속 튀어요. 그래서 장화를 신는 게 좋아요. 요거는 별로 비싸진 않아요. 인터넷에서 그냥 그 레인 부츠 해가지고 25,000원인가? 뭐 아무튼 그렇게 산 것 같아요. 근데 요게 발바닥이 좀 딱딱해서 저는 안에다가 이렇게 실리콘 깔창을 꼈거든요. 요거는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오랫동안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런 거, 요게 10,000원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요거는 진짜 값어치를 하는 것 같아요. 신발은 뭐 싼 거 그냥 아무거나 사도 괜찮은데 깔창 하나 깔아주면 요게 훨씬 좋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저희가 생새우 외수질 낚시를 할 때 이제 필요한 거, 선상에서 필요한 준비물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준비 잘 하셔서, 자, 생새우 외수질 가셔가지고 저처럼 90cm 큰 광어 잡으시고, 자, 농어도 잡으시고, 북바리, 민어 이렇게 계속 시즌이잖아요, 여름에. 자, 재밌는 낚시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